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이고요. 종목 코드 번호 042670입니다. 이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영상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면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산인프라코어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일단 뉴스가 하나 좀 나와줬는데 그 부분에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두산인프라코드들인 이 GS건설 기가공평사단 청사진 뭐 이런 이슈가 조금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네. 자, 제가 펜을 좀 꺼내왔습니다, 여러분. GS그룹이 뭐 두산인프라코 인수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뭐 두산인프라코 매각 가격은 최대 1조 원으로 자본시장의 대형 M&A 관심을 끌고 있죠. 최대고 저는 대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GS그룹은 그동안 조 단위 대형 M&A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뭐 2008년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2012년 롯데쇼핑 인수전에서도 하차를 했다. 대형 M&A는 필연적으로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1조 원 규모가 넘어가는 이 매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금액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인수자들 입장도 매각하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모두가 다 이제 동일한 포지션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보여주는 구간이 뭐 사실 승부의 저주에 빠질 수 있고 조선업과 항공업처럼 시황이 급격하게 악화될 경우에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릴 수 있다 라는 뉴스가 좀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GS그룹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형 M&A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불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인지를 하고 명심을 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매각은 기대감으로 갑니다, 여러분. 매각이 완전히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요. 기대감으로 간다라는 키워드가 조금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GS그룹처럼 신중하게 인수가치를 따지는 모습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뭐 안정적인 경영을 토대로 마련할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고 두산인프라코 인수전의 우선 협상자로서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지주와 GS건설 등이 5 후보군이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키포인트로 잡혔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IB업계 투자은행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지주와 GS건설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보인다. 승자를 가리기 어려운 만큼 GS건설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에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들이 얼마나 조금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과 두산인프라코어의 뭐 시너지는 모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업종 레벨 밸류에이션이 업종 밸류에이션상 뭐 전후방 산업이 아닌 연관 산업이기 때문이다. 최종 소비자 가까운 업종 블라블라블라 있는데 여기서 GS건설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이유는 뭘까요? 뭐 비즈니스적인 측면, 지배구조 측면 이유에 인수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으로 바로 스마트시티 사업이다. 스마트시티 사업하면 떠오르는 종목군들이 타타타닥 나와야 되죠. 그죠? ICT 인프라, 도시 인프라, 공간정보, IoT 다 있잖아요. 그죠? 잘 아실 겁니다. 산업계에서의 스마트라고 사용하는 만큼 모호할 수도 있는데 이쪽에서 스마트시티 종류는 100여 개가 넘는다고 한다. 이 스마트시티 관련 이슈 자체가요. 예전부터 상당히 많이 나와줬어요. 네, 상당히 많이 나와줬는데 사실 그렇게 강한 테마나 이슈가 아니었거든요. 예전에는 이 정도로 스마트 시티 그러면 단순 슈팅 한 번 정도, 단순 상한가 한 번, 그러니까 상한가 장대 양봉을 이렇게 만들고 테마에도 크기가 있거든요. 그 테마의 크기를 따졌을 때 스마트 시티 관련주들은 간간히 한 번씩 올라가요. 간간히 한 번씩. 근데 잊을만 하면 올라오고 잊을만 하면 올라오고 잊을만 하면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가? 그래서 상한가를 한번 시원하게 말아 올려준 다음에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 빼고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또 계단식으로 희망 고무 주고 내린 다음에 다시 몇 개월 며칠 봐 다시 올리고 이런 페이스가 계속 나와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상당히 고통받았었던 그 테마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근래 들어서는 좀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와주면서 스마트 시티라는 이 키워드 자체가 매력 있는 그런 테마와 재료로 지금 연동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 사업에서 뭐 GS건설의 역할은 무엇이고 두산인프라코어 얻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이거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시티 사업에서 도시 인프라 구축을 하는 하드웨어적 역할을 한다. 하드웨어적 역할을 좀 하는 부분이고요. 뭐 컨설팅 서비스 제공업체 프로스트 앤 설리번 스마트 시티에서 인프라 부분의 13.1%를 하고 있다. 뭐 GS건설은 주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뭐 꾸려왔다. 뭐 이런 부분 좀 키포인트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과연 두산 인프라코어는 어떻게 될까요? 쭉 뉴스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이 뭐 두산 인프라코어를 인수할 경우에는 중장비 사업까지 영역이 확장이 된다. 뭐 건설기계, 뭐 도로 관련돼 가지고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이고 뭐 농업과 산림, 뭐 이쪽 현장에 많이 쓰인다라는 부분이죠. 두산 인프라코어가 인수할 경우 뭐 기갑 공병사단을 보유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드웨어적인 역할을 뭐 GS건설이 하게 된다면 그 연동되어 가지고 가시적인 결과물을 뭐 창출을 해내겠다 뭐 그런 의미인데,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가 매각주를 매매할 때 명심을 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요, 뭐 이렇게 누가 관심이 있고 누가 지금 참여를 할 예정이고 누가 이렇게 본입찰 부분에서 움직이겠다라는 부분을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너무 세부 사항에 집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세부 사항에 집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매각주들을 못 들고 갑니다. 절대 못 들고 가요. 그 왜 그러냐면 분명히 분입찰 나와주기 전에 이 파동이 길게 나와주기 전에 뉴스가 계속 나와줄 거예요. 인수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 뭐 매각 난항에 뭐 매각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말이 계속 나오게 돼요. 그럼 말이 계속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가는 흔들리고 빠집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잖아요. 지금 매각주들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뉴스 하나 두 개 좀 일희일비 해줄 수 있을 만한 상황과 여건이 어떻게 됐다? 마련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호재가 나와줘도 급등하지 않고 뭐 악재가 나와주면 민감하게 반응해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 한번 봅시다. 매각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시장에서 노출이 되고 있으면 본입찰을 앞두고 나서 그래봤자 지금부터 2개월 텀이거든요. 2개월 텀인데 2개월 안에 어떤 뉴스는 나오겠죠. 그럼 주가는 당연히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결국 매각이 뭘로 간다고요? 기대감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기대감으로 가게 돼요. 그럼 기대감으로 가는 주식은요, 여기서 막 뭐 잘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줄줄이 좀 흘러내렸어요. 그러다 한번 시원하게 이렇게 아래까지 쭉 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호재 한 번만 나와도 슈팅이 강하게 나와준다라는 거죠. 그게 전형적인 매각주들의 공통점이자 예전부터 쓰여왔었던 상당히 많은 방식 중 하나예요. 그래서 매각주들 매매할 때는 섣부르게 뭐다 뉴스를 보고 단정 짓지 말자가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네. 어차피 예비 입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한 타임 올라와줬고 시원하게 뭐 차익 실현도 어느 정도 나아졌을 거고요. 지금 다시 한번 더 매집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매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두산 인프라코어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가격대를 상당히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봐줬었던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런 가격대를 상당히 잘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격을 잘 지켜주고 있고 여기에서는 언제든지 이들은 주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의지가 있는 이들입니다. 의지가 있는 이들인데 당연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악의적인 뉴스도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악의적인 뉴스. 그래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는 종목군들을 상대로 매매를 할 때는요, 이런 악의적인 뉴스에 털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뉴스에 좀 일일비 뭐 어떤 악의적인 뉴스가 나와서 일일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인드와 태도를 가지신 분들은 매각주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성향이신 거죠. 좀 안정적인 뭐 카카오나 뭐 안정적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군들 좀 집중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두산 인프라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로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도 한 번씩 좀 놀러와 주세요. 이렇게 허브경제TV 네이버에 저희 허브경제TV 눌러주시면 저희 쪽에서 이제 카피 트레이딩도 신규로 좀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시는 분들한테 이벤트 혜택도 드리고 있고요. 카피 트레이딩이 뭐냐면 허브경제TV 운영부 계좌하고 연동해서 여러분들 복사 매매를 좀 진행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복사 매매가 정확히 뭐냐면
빠른 매매 아니면 빠른 매매와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이런 종목군들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운용부에서 실전 트레이딩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방식이거든요. 사실 이런 방식 자체가 어, 자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저희도 자신이 있으니까 런칭한 부분이니까 좀 많은 사람들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내가 뭐 빠른 매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홈페이지 보시면 매일매일 저희가 이렇게 부지런하게 매매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제 시장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슬슬 주식으로 돈 벌 시간도 오고 있으니까요. 공격적으로 한번 투자해 보심도 권장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 마감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도움되셨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